국제 여러분들께 일단 먼저 반갑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렇게 귀한 인터뷰를 만들어주신 데 대해서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희 사랑하는 대덕 국민들께는 지난 먼저 8년 동안 구청장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고 힘을 모아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2004년도에도 제가 총선 때 국회의원 출마를 한번 했었습니다. 당시 이제 탄핵 역풍 속에서 저희 당이 전패할 때였기 때문에 저도 낯선의 아픔을 맛봤습니다만은 아무튼 정치를 통해서 이 세상을 좀 더 투명하게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굉장부터 갖고 있었던 거였고요. 또 그 이후에 2006년, 2010년 국민들의 참 과분한 사랑으로 8년 구청장을 역임하면서 구청장의 힘으로는 이게 할 수 없는 문제, 풀 수 없는 문제지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 꼭 풀어야 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좀 풀어내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이 좀 돼서 지역에 봉사하고 주민들께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갖게 됐습니다. 그런 두 가지 생각, 애초부터 제가 정치를 지향해 왔던 이런 것과 구청장을 하면서 지역을 위해서도 또 국회의원이 좀 돼야 되겠다는 두 가지 생각을 갖고 예비후보 등록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 대덕구가 사실은 대전 5개구 중에 가장 좀 이렇게 주민들께서 소외감 느끼고 계시고 그런데 그건 이제 과거의 배경도 있습니다. 대전 5개구 중에 대덕구는 1989년도에 가장 늦게 대전시에 편입됐습니다. 대덕군에서. 그러다 보니까 일단 행정을 하고 예산을 배정하는 공무원들, 특히 이제 시청의 시장님을 비롯한 그 시청 실무 공무원들까지도 약간 대덕구는 늦게 들어온, 늦게 대전에 들어온 이런 어떤 그런 의식이 좀 있어요. 아무튼 모든 일은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들 사이에 그런 의식이 있는 것도 작용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또 지리적으로도 대전천, 유등천, 갑천으로 해서 이 서쪽 지역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갈게. 그래서 지리적으로도 대전의 동북 쪽에 치우쳐 있다 보니까 좀 고립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서 좀 낙후되고 소외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민선 4, 5기를 거치면서 이제 국민들이 희망을 갖게 됐고, 대덕 발전에 대한 비전도 같이 공유하게 된 이런 측면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대덕구 100년을 위해서 일단 꼭 필요한 거는 저는 대덕구의 도시 공간 구조가 현재 기형적이다. 그래서 두 개의 생활권으로 완전히 나눠져 있습니다. 북쪽에 신탄진 생활권과 이 남쪽에 손천, 중리, 업동 생활권으로 완전히 나눠져 있고, 중간 지역이 그린벨트로 단절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이게 이제 주민의식의 괴리 현상까지도 초래하더라. 그래서 정상적인 하나의 공동체로 지속 가능하게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중간 지역인 연축동, 행정동으로는 회덕동입니다만은 연축동 이론에 약 100만 평방미터 정도의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도시개발 사업을 벌이고 거기에 행정 및 주거타운을 조성하고 그 지역에서 각종 공공 서비스 또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서 하나의 공동체로서 주민들이 의식도 우리는 대덕구이다라는 통일된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게 대덕구 100년 대계에 위해서 가장 중요하고도 좀 급하게 풀어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 그대로 이제 그 행정 절차로 얘기하자면 그린벨트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구청장한테 없습니다. 대전광역시장한테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제가 구청장 하면서도 시에 누차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그걸 안 했단 말이죠. 그래서 아무튼 제가 이제 그 국회의원이 되면 신임 그 시장님하고 그 문제를 이제 대전시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는 입안을 해서 국토부에 건의를 하도록 시장을 일단 설득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국토부에 안이 올라가게 되면 국토부에서 그 안이 통과되도록 국토부하고 그 설득자를 통해서 풀어내는 이런 정치력이 또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저는 시에서만 적극적으로 나서주면 가능하다라고 생각되는 게, 제가 구청장 재직 시절에 이미 국토부 관계자들하고 접촉을 하고 이런 필요성을 설명을 하니까 그분들도 대덕구의 공관구도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어서 이걸 하나로 연결할 필요성, 이거에 대해서 적극 공감을 했었습니다. 다만 중간에 있는 시의 협조가 안 됐던 이런 점이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풀어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토교통위로 가면 좋겠죠. 근데 아시다시피 국토교통위가 노른자위 상임이라고 해서 국회의원들이 서로 이제 하려고 하는 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미 후반기 원구성이 끝난 이후에 이제 그 국회의원에 진출을 하니까 이미 국토교통이 다 차 있겠죠. 그러나 상임위가 꼭 국토교통위가 아니라 하더라도 국토교통 장관을 만나서라도 필요성을 설득을 하고 그런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이제 그린벨트 해제 문제는 해제해달라고 하는 데를 다 전국적으로 해제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요건이 있는데,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연축동 1호는 해제가 가능한 공공성도 있고 또 사업성도 있고 이런 걸로 이제 분석이 돼서 신청을 하게 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족산 일대 전체를 그린벨트 해제해달라고는 못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축동 1호에 한 100만 평방미터 여기를 해제해서 도시개발 사업을 하고, 나머지 그거는 오히려 여건상으로 대덕구의 큰 자산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구청장 하면서 계족산의 산, 대청 호수의 호, 그리고 우리 대덕구의 전통문화의 어떤 빛, 이걸 일단 상업빛 도시 대덕구라고 했습니다만은 계족산을 꼭 개발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대덕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환경적인 자산으로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보존하면서 친환경적 개발을 해나가면 될 거로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동대중 고등학교도 있고 이문고등학교도 있고 행정부가 그렇게 나눠 있습니다. 명석고등학교도 있고 몇 개가 있는데, 아무튼 말씀하신 대로 중학교 졸업생 중에 한 반 정도가 타구에 있는 고등학교를 진학해야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교육감도 지금 직선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감 후보자들이 선거 때는 무슨 대덕구에 명문고등학교를 신설하겠다라고 공약하고는 당선이 되면 이분들이 그걸 잊어버리시는지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저도 국회의원 되면 이제 교육당국하고 접촉을 하지만 주민들, 학부모들, 교육가족들하고 교육당국인 시교육청하고 이렇게 해서 좀 같이 풀어내야 될 문제라고 보고요. 근본적으로는 학군이 안 좋은 거는, 그래서 학교가 부족한 건 그렇게 해야 되고, 학군이 안 좋다고 하는 거는 전반적으로 대덕구를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내면 학군이 좋아지는 거지, 무슨 특별한 한 가지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금방 학군을 좋게 하고 나쁘게 할 방법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덕구를 어떻게든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대덕구 와서 살면 좋다, 이러면 학군이 좋아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까도 이제 문제점만 지적한 건 아니고, 사실 이제 그 안에 해결 방향도 제시를 했는데, 그러한 방향 하에 어떤 구체적인 사업들을 해서 그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 하는 거는 앞으로 이제 제가 공약 발표회, 또 공약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세히 밝히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해야 될 사업들이 많죠.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일 큰 거는 이제 연축동 문제도 있고, 또 그 못지않게 크고 중요한 게 이 도시철도 문제죠. 그래서 충청권 광역철도 사업하고 연계해서 이 대덕구에 어떻게 하면 전철이 지나가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큰 숙제이자 방법에 대해서도 좀 더 말씀드릴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것뿐만 아니고 대덕에 인터체인지를 신설해야 될 것이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대덕구는 서쪽으로 대전천, 우등천, 갑천은 3개 하천이 나란히 막고 있기 때문에 고립되어 있다. 이거를 고립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기존의 교량 말고도 이 둔산동 샘머리 지역과 우리 대화동을 연결하는 교량, 그리고 또 우리 대덕구 신대동과 유성구 문지동을 연결하는 신문교라고 하는 하층 이 교량의 신설, 이런 것들, 이런 인프라도 해야 될 것이고요. 이런 인프라에 대한 투자나 개발 사업도 필요하지만 또 저는 그 못지않게 이제 정치나 행정의 중심이 우리 대덕구는 그동안 개발 사업에서 소외됐기 때문에 개발 사업도 해야 됩니다만은 그거 못지않게 이제 인생 100세 시대 그리고 기후변화 시대의 행정과 정치의 초점이 좀 바뀌어져야 된다. 그게 뭐냐면 일종의 생활정치, 그래서 주민들의 삶의 질이 실제로 높아지고 주민의 라이프스타일이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라이프스타일로 변화되도록 입법적인 지원 활동을 하는 이런 것이 정치의 기능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 평생학습, 도시농업, 생활체육 이런 각종 실제 주민의 어떤 삶에서 행복하다고 내가 느끼게 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면은 본인과 이 사회와 지구가 건강해지는 쪽으로 바뀌어지게 하는 이런 걸 지원하는 이런 정치 활동도 또 해야 될 거고, 이런 것들이 다 좀 문제를 풀어가는 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도시철도는 당연히 그 간선교통망이니까 대도로를 같이 갈 수밖에 없죠. 다만 이 도시철도와 나머지 그러면 이 다른 그 주변 지역을 연결하는 거는 지선망으로, 앞으로 이제 이 도시철도가 현재는 지하철 1호선밖에 없었는데 2호선, 3호선이 생기면 그건 간선교통망이고, 지선을 버스 노선을 전면 개편해서 도시철도하고 경쟁하는 버스가 아니라 도시철도가 있고 그걸 보완하는 식의 이런 식으로 노선 개편이 이루어져야 될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일단은 도시철도 2호선의 노선을 권선택 당선자께서 다행히 대덕구를 관통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일단 현재 대전시에서 충청권 광역철도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단 말이죠. 올 가을에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도시철도 2호선 사업은 그거와 연계해서 다시 검토돼야 된다. 예를 들어서 충청권 광역철도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에 통과가 안 됐다 그러면은 이 대덕구를 관통하는 이 철도를 전철화하는 사업이 안 된다는 얘기죠. 정부에 돈 안 준다. 그렇다면 도시철도 2호선이 반드시 대덕구까지 와야 되는 것이고, 저 신탄지까지 만약에 이번에 예타가 통과돼서 예타당성 조사가 통과돼서 이 대덕구를 관통하는, 북에서 남으로 관통하는 이 기존의 철도가 전철로 바뀐다면 물론 여기에 전제는 있습니다. 배차 간격이 짧아야 되고 역도 더 많이 만들어야 되고 환승도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이 돼야 되지만, 이런 것들이 된다는 전제하에서는 도시철도 2호선은 신탄지까지 나란히 같이 갈 필요는 없죠. 낭비 아니겠어요? 다만 이제 좀 보완해서 현재 중리사거리까지만 오게 돼 있는 거를 읍내동 삼거리나 해동역까지 연계하는 정도만 한다면 우리 국민들께서도 양해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충청권 광역철도 예비 타당성 조사가 통과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에 따라서 도시철도 2호선 사업의 대덕구 노선은 전적으로 재검토될 때 문제다. 그러니까 제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일단 충청권 광역철도가 예타 통과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하는 거, 이거를 일단 우선순위 거기에 두고 해야 되겠죠. 그러다가 그게 된다면 그거에 맞춰서 2호선을 조금 더 연장해달라 이런 식으로. 만약 그게 안 된다면 전면 재검토해서 2호선이 신탄리까지 반드시 와야 된다, 이런 것들을 권선택 시장하고 얘기를 나눠야 되겠죠. 싸움은 아니고요. 어떻게 시하고 구하고 말이죠. 싸움이 안 됩니다. 시가 엄청난 재정적인 우위에 있는데 체급이 같아야 싸우죠.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고 요청을 했는데 시장님이 안 받아주신 거지, 그걸
그 싸움이라고 표현하시는 건 언론에서도 아주 잘못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비용이 당연히 들어가는데 신탄진 IC가 이미 포화 상태에 있어서 대덕 연구개발 특구인 대덕 산업단지의 기업체 기업 활동에 오히려 저해 요인이 되고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라도 신탄진 IC를 확대하거나 이전하는 것을 검토를 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니 해덕에 좀 더 남쪽에 IC를 새롭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에는 다 공감을 했던 거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대통령 선거 공약 사업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필요성은 누구나 뭐 비용은 당연히 들어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니까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예산이 확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예산 확보 싸움입니다. 그리고 그 얘기는 뒤로 얘기하면 정치력 싸움이다. 정치력 싸움. 다른 지역보다 우선적으로, 영호남보다 우선적으로 해덕에, 단지 지역의 어떤 주민들의 편의가 아니라 해덕 연구개발특구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라도 해덕 IC가 빨리 신설돼야 되고 여기에 국비 자원이 투자돼야 된다라는 걸 설득해낼 수 있는 정치력이 요구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월 30일 재보궐선거에서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을 뽑게 됩니다. 이 국회의원은 실질적 임기가 1년 반 조금 넘는 이런 짧은 임기의 국회의원입니다. 그래서 뽑히자마자 바로 일할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야에 여러 훌륭하신 후보들이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 저는 지난 8년 동안에 구청장직을 역임하면서 대덕구의 구석구석 골목골목까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대덕 구민의 가슴 속에 뭐가 맺혀 있는지 그걸 어떻게 또 풀어드려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 이런 사람이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지난 8년간 제가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이거 하나만큼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 지난 8년 동안 투명하고 깨끗했습니다. 세월호 사고와 같은 것도 행정이 정치가 깨끗하고 투명하지 못해서 벌어진 사고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정용기가 국회에 진출한다면 조국 대한민국을 좀 더 깨끗하고 투명하게 만드는데 앞장서고자 합니다. 이런 저 정용기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들께서 좀 도와주십사는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좀 도와주십시오.